자, 여러분, 마지막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법인세 신고와 납부 절차 해서 교재는 329페이지고요. 자, 법인세를 언제 신고할 거냐? 각 사업년도 종료일이 속하는 말의 3월부터 말일부터 3월 이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12월 31일 결산법인이 많이 있어요. 참고로 1년을 초과할 수 없어요. 회계기간은. 우리 회계 원리 수업 시간 때 배우셨죠? 그래서 1년만 초과하지 않으시면 돼요. 그 얘기는 1년 안에서 사업연도는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래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보기 더 좋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12월 31일 결산이 많고요. 금융기관 같은 경우에는 3월 말 결산이 많이 있습니다. 암튼 3월 이내에 신고원 납부하라고 돼 있으니까 다음 연도 3월 31일 그죠? 그러니까 지금이 2020년 3월이잖아요. 지금이 여러분들. 그러면 법인세 신고 납부는 2019년도 귀속분을 이제 3월 달에 신고 납부하게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자, 제출 서류는요. 시험 문제 간혹가다 나오는 것들이에요.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 기타 부속 서류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제 이 법인세 신고 납부는 그냥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신고 납부하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중요한 건 분납입니다. 여러분 이 분납은요. 5방 중요합니다. 얘는 별표 3개예요. 3개. 별표 3개. 자, 제가요. 탁 쭉 계산해가지고 이제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요. 좀 부담스럽죠. 여러분들. 3월 31일 날 신고하면서 법인세를 납부하는 게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래서 유예해줘요. 그러니까 3월 31일부터 1개월. 자, 중소기업은요. 좀 더 열악하죠. 그러니까 2달 여유를 줘요. 무슨 말이냐면 법인세 신고는 여기 써져 있네요. 3월 31일. 그런데 분납을 하겠다. 그럼 4월 30. 일반 기업들은 중소기업들은 더 열악하죠. 그러니까 2달 여유를 준 거예요. 법인세 내려 그러면. 그래서 5월 31일까지 분납하시면 됩니다. 단 여기서 중요한 조건은 뭐냐면 여러분들 얼마를 초과해야 된다? 그렇지.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분납을 할 수 있고요. 납부할 세액이 800이야, 500이야. 그럼 다 내셔야 돼요. 꼭 기억하시고 그렇다면 분납하는 금액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2천만 원 이하일 경우가 있고 2천만 원 초과일 경우가 있어요. 2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요. 무조건 1천만 원은 납부하셔야 돼요. 자, 요거 날짜 중요합니다. 납부할 세액이란 얘기는 뭐예요? 법인세 신고 납부할 때. 그러니까 3월 31일까지 1천만 원 무조건 납부하시고요. 분납은 분납세액 일반 기업은 몇 월까지? 4월 30날까지. 중소기업은 5월 30날까지라 그랬었죠. 제가.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제가요. 납부할 세액이 1,800만 원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1,800만 원이 있다. 그럼 무조건 얼마는? 그렇죠. 1,000만 원은 무조건 언제? 3월 31일 날. 그 다음에 나머지 세액 1천만 원을 초과한 800만 원은 분납하는 날 납부하시면 됩니다. 납부기간 경과일로부터 1개월 이내니까 4월 30날이 되겠죠. 자, 그런데 2천만 원 초과예요. 여러분들 2천만 원 초과 한번 볼까요? 예를 들자면 3천만 원이야. 예를 들자면 그럼 무조건 법인세 납부할 때는 50%는 내셔야 돼요. 그럼 얼마? 1,500만 원,
3월 31일까지 내고 나머지 50%는 그렇죠. 4월 30 또는 중소기업이라면 5월 31일까지 내시면 됩니다. 자, 교재 정리하고 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자, 교재는 331페이지고요. 맨 밑에 납부할 법인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1개월, 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라고 나와 있고요. 한 장 넘기시면 2천만 원 이하일 때, 2천만 원 초과할 때 해가지고 나와 있네요. 중요했습니다. 자, 예제 6번 여러분들 잠깐 시간 드릴 테니까 한번 풀어보도록 하세요. 답지 가리고. 납부할 세액이 1,500만 원인 경우와 3천만 원인 경우는 저랑 했죠, 여러분들. 방금 했잖아요. 그러면 1,500만 원인 경우를 한번 천천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납부할 세액이 1,500만 원이니까 2천만 원 이하에 들어가죠, 여러분들. 그러면 무조건 3월 31일 날 1,000만 원 납부하고 나머지 분납은 얼마? 예, 그렇죠. 500만 원은 4월 30 중소기업일 경우에는 5월 30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쭉쭉 한번 나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자, 신고의 변경 해가지고요. 교재는 332페이지고요. 자, 여러분들 수정신고라는 게 있고 경정청구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자, 수정신고는 뭐냐면 제가 여기다가 증액이라고 써놨죠. 그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모르고 세금 신고를 적게 한 경우예요. 적게 신고한 경우. 뭐라고 부릅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증액. 그죠? 증액. 더 신고해야 되죠? 그래서 증액 수정신고라고 그렇게 교재에는 써져 있는 거예요. 자, 간단합니다. 수정신고는 내가 모르고 세금을 적게 신고했으니까 좀 더 다시 신고하겠다는 얘기예요. 많이. 그래서 관할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대신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뭘 제출해야 된다?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 자, 일단은 뒤에 보면 결정과 경정이 나와 있어요. 요거 중요하니까 일단 미리 보고 갈게요. 자, 결정과 경정이라고 나와 있죠. 자, 여기 제가 정리해 놨어요. 자, 결정은 뭐냐면 여러분들 결정은 내가 신고를 안 한 거야. 신고를 안 했으니까 국가는 그냥 땅땅땅 결정해가지고 그냥 바로 야, 너 신고 안 했더라. 너 세금 이거 얼마 내? 라고 하는 게 결정입니다. 무신고시. 그런데
경정은 뭐냐면 여러분들, 경정은 고칠 경자를 써서 오류나 탄류가 있었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잘못 신고한 거야. 그러니까 얘는 무슨 차이점이냐면 얘는 신고를 아예 안 한 거. 경정은 뭐라고요? 신고는 했는데 잘못 신고한 거야. 그럼 뭐라고 부른다고요? 그거를 경정이라고 부릅니다. 경정.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자, 수정신고는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면 되는데 무서운 게 뭐냐면 국가가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여기다가 이렇게 밑줄 그어 놓으시고요. 걸리기 전까지 이렇게 써 놓으세요. 좀 무서웠나요, 제가? 그죠? 다시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는 뭐냐면 안 걸렸으면 국가가 몰랐어. 그죠?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가 다른 말로 뭐라고요? 걸리기 전까지. 걸리기 전까지 수정신고는 100만 년이든 1000만 년이든 10년이든 20년이든 무조건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 봐보세요. 자, 이제 웃긴 거를 보러 갑니다. 자, 경정 청구는 뭐냐면 내가 세금을 너무 많이 신고한 거야. 그럼 국가에다가 줄여주세요 라고 감액을 요청할 수 있죠. 그렇잖아. 내가 세금을 너무 많이 냈으니까 돌려주세요 라고 했잖아요. 근데 얘는요, 기한이 있어요. 이거 봐봐라. 몇 년까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3년이 되는 날까지. 그러니까 내가 올해 법정 신고를 한 게 3월 30일이잖아요. 그 3월 30일로부터 몇 년? 3년이 되는 날까지만 뭘 할 수 있다는 얘기야? 경정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못됐죠? 못돼 처먹었어. 생각해봐. 수정신고는 국가가 결정이나 경정에서 통지서 보내기 전까지는 너는 무조건 해야 돼. 라고 해놓고 경정 청구는 내가 많이 신고했으니까 돌려주세요. 라고 하는 건 3년이 되는 날까지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못된 거야 이게.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요거 숫자가 시험 문제 나오겠죠? 그 다음에 결정은 뭐다?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국가가 그냥 통지서 때린 거고, 경정은 뭐다? 신고는 했는데 잘못 신고한 거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내친 김에 볼까요? 자, 여기에 수시부가라고 나와 있네요, 여러분들. 수시부가 법인세 포탈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수시로 법인세를 부과한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 이거 실무에서는 없다 그랬죠? 물론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저는 아직까지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아니, 포탈을 했어, 안 했어? 포탈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잖아요. 솔직히 여러분들, 그죠? 저는 본 적은 없고. 자, 요렇게 해서 결정 경정이 뭔지, 외울 게 또 좀 오박 많아졌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혹시 제가 또 까먹을까봐 준비물 우리 다음 주에, 자, 4주차 수업 들어가는데 여러분들, 제가 요 자료 올려놓고 우리 이 클래스에다가 교안 PPT 자료 올려놓으면서 세무회계 상급 기출문제 프린트를 일단 올려놓을게요, 여러분들. 다음 주에 부득이하게 오프라인으로 수업을 할지 온라인으로 수업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암튼 프린트도 이제 해오셔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교재만 가지고는 우리 4시간씩 수업하고 수업이 많이 많기 때문에 제가 기출문제를 좀 풀 거고, 요 세무회계 3급 기출문제에서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출제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그래서 프린트 해오시는 게 아마 좀 나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 클래스에다가 PPT 자료 올릴 거에다가 밑에다가 제가 바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교재 일단 또 밑줄은 긋고 가야겠죠? 333. 자, 교재 333. 자, 교재 보시면 맨 위에 증액 수정신고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들. 두 번째 줄. 관할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그러니까 일명 이게 뭐라고요? 걸리기 전까지. 자, 2번.
감액 경정 청구는 내가 너무 많이 신고했으니까 줄여주세요. 얘는 웃긴다고. 언제까지? 두 번째 줄. 법정신고 기간 경과 후 3년이 되는 날까지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자, 내친 김에 결정과 경정 정리합니다. 두 번째 문단, 진하게 써져 있는 부분, 법인이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을 때는 결정. 신고는 했어.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거나 법인세법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경정. 경정. 자, 한 장 넘겨서 2번. 수시부가와 징수 두 번째 줄에 사업연도 중에 법인세 포탈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땐 수시부가, 포탈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수시부가. 자, 요거 아까 중간연합은 우리가 했었어요, 여러분들. 저랑 했던 내용이니까 요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제 마지막 차트로 가고 있네요,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고요. 자, 336페이지에 보시면 환급과 충당이라고 나와 있네요, 여러분들. 336페이지고요. 자, 제가요, 주저리 써져 있고요. 뭐 거기에 뭐 가상금은 얼마고 뭐 이렇게 뭐 뭔지는 모르겠지만 4.3%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 정도는 모르셔도 되고요. 제가 원하는 건 뭐냐면 요 내용입니다. 짠. 여기 국세 환급금과 여러분 국세 환급금과 국세 환급 가상금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얘는 진짜 중요해요. 오방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요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국세 환급금은 뭐냐면 환급을 받는 경우에 반대로 납부세액이 있는데 환급금이 발생했다는 얘기는 뭘까요? 그렇지. 기납부세액이 더 많은 경우가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낸 게 더 많은 거야. 그러면 국가에서 다시 어떻게 되겠어요? 돌려주겠죠.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불러? 국세 환급금이라고 부르고요. 국세 환급금은 결정한 날로부터 또 뭘 외워야 될 것 같아. 그죠? 요 30일 이내에 납세자에게 환급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국세 환급 가상금 용어가 좀 헷갈리죠, 여러분들 이거. 그러니까 국세 환급금은 환급액을 얘기하는 거고 환급 가상금은 뭐냐면 제가 써놨어요. 여러분들 편하게 보시라고 환급이자. 그렇잖아요. 내가 옛날에 기납부세액으로 먼저 세금을 냈을 거거나 그죠? 그러면 그 하루 일수의 이자가 있을 거 아니야. 그건 당연히 돌려줘야지. 미리 냈는데. 그죠, 여러분들? 미리 냈으니까 당연히 돌려줘야겠죠? 그래서 그걸 환급 가상금이라고 부른다고. 용어가 좀 어려워요, 여러분들. 그죠? 용어 완전 중요했고요. 더 중요한 거. 지방세법에서는 요 국세 환급 이자를 환부 이자라고도 불러요. 요거는 시험에서는 안 나오겠지. 왜냐면 우리 시험은요 다 국세만 나와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지방세는 안 나와요. 대신 실무 가시면 국세만 해? 아니죠. 실무 가면 지방세도 하잖아요. 그래서 환급금, 환급 가상금은 환급 이자, 이거를 지방세법에서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환부 이자라고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고요. 자, 이제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336페이지. 자, 첫 번째 줄부터 제가 천천히 한번 밑줄을 긋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아니면 또 여러분들 책을 읽을 일이 없어. 그죠? 여러분들이 책을 읽을 일이 없어요. 법인의 찾으셨나요? 336페이지 맨 위에 기납부세액. 자, 기납부세액에는 뭐가 있어? 중간예납, 원천징수, 수시부가세액. 요거를 우린 선납세금이라고 부른다고 했었죠? 자, 법인의 기납부세액이 각 사업연도 결정세액을 초과해서 납부한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납부한 게 더 많은 거야. 그때는 과오 납부세액이라고 하여 이를 국세 환급금으로 결정했잖아. 결정하여야 한다. 자, 다다음 줄에 국세 환급금은 결정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그렇죠. 30일 이내 국가가 결정한다 그랬었잖아요. 결정. 그죠? 이 경우 국세 환급금에 국세 환급 가산금을 가산하여 중요하죠. 여기 별표 하나 쳐볼까요? 국세 환급금의 이자가 뭐라고? 국세 환급 가산금 지급하여야 한다. 국세 환급 가산금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때부터 지급 결정일까지의 기간 동안 몇 퍼센트? 연 4.3%의 이자율을 적용한다. 뭐 이자율까지는 매년 바뀌는 거기 때문에 외우실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환급금과 환급이자, 환급가산금이라고 부른다는 거. 그 다음에 지방세법에서는 환부이자라고 불린다는 거. 그거만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수업 이제 슬슬 마무리 할 거고요. 이렇게 부득이하게 저희가 1, 2, 3, 그죠? 이렇게 1주, 2주, 3주차까지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게 돼서 좀 불편하지만 이제 조만간 여러분들을 뵐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랑은 다음 주부터는 수업을 336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세무 조정 파트가 들어가요. 여러분들 근데 나랑 다 했어. 2주차에 저번 주에 했구나. 그죠? 가산 조정, 차감 조정. 그리고 그 소득자를 밝히는 과정. 그게 뭐였었죠? 그렇죠. 소득 처분이라고 불렀던 거 있었죠, 여러분들? 그래서 아마 앞부분 용어 지금까지 한 것만 잘 정리해 놓으신 분들은 다음 주부터 수업은 아마 재밌을 거야. 일명 갑질, 더해 빼 이런 거 하시면 돼요. 많이 어렵지 않으니까. 그리고 프린트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세무회계 상급 수준으로 갈게요. 왜냐면 공부를 재밌게 맛있게 하는 게 중요한 거야. 2급을 해보고 이거 별거 아니네 하시는 분들은 뭘 하면 돼? 여러분들이 별도로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2급 또 프린트 하셔서 교재 이런 거 안 사셔도 돼요. 그냥 기출문제만 프린트 하셔서 7월달이나 8월달에 시험이 있죠. 그죠? 여러분 그것도 하나 봐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졸업반이잖아요. 다음 학기에는. 그죠? 그러면은 이력서에 나의 자격증이 하나가 전산 자격증 하나 뭐 TAT라든가 전산세무 이런 거 하나 따놓으시고 이론 자격증으로 이런 거 하나 따놓으시면 뽀다구 나죠.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있어요. 급수는 중요하지 않다. 뭐가 중요하다? 그렇죠. 있고 없고가 중요하다. 꼭 명심하시고 자 공부를 하실 때 자격증 공부는 고시 공부, 세무사 공부 아니니까 100점 맞을 정도로 해? 아니야. 옳지 않아요. 자 자격증 공부는 70점만 맞을 정도로 얼렁하고 또 다른 자격증을 따는 거예요. 대신 여러분들 70점 맞을 정도로 공부하라는 얘기는 최소 공부는 80점 정도는 해줘야 돼. 70점 맞을 정도로 공부하면 꼭 69점으로 떨어지더라. 그치 여러분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 80점 맞을 정도로만 공부하시면 돼요. 저도 그렇게 했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노하우를 수업 시간마다 이제 얼굴 보면서 자 이제 다가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얼굴을 마주 볼 날이 다가오고 있다. 자, 아무튼 저는 여기까지 해가지고요. 저희 3주차 수업과 교재 사지 마시고 저번 학기 때 썼던 거 교재 그걸로 336페이지까지 정리 마무리 됐고요. 다음 주부터는 건강한 모습으로 본격적인 세무조정 및 소득 처분에 대해서 실무 사례 들어가면서 재미나게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항상 건강하시고요. 손 잘 씻고 있죠. 요즘에도 마스크 잘 쓰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